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기간별로 자녀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20%의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단 많이 마음도 안 좋고 안타깝죠. 근데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챙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사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망 신고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신고 하실 때 필요 서류는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같이 첨부해서 신분증과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날짜를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망 신고 하시면서 동시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님 재산을 그 자녀들이 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뭐 부모님이 그거를 생전에 잘 안 알려주신 경우도 많고 또 그거를 이제 세세하게 또 들여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어떤 건지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안에 자료가 다 옵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어떤 게 있고 건물은 어떤 게 있고 예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속 재산이 누락되게 되면은 나중에 상속세를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상속 재산이 모르는 게 튀어나왔다 그랬을 때는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누락되지 않으려면은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꼭 받아가지고 이 내역을 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대폰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생전에 뭐 사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채권 채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아버님이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빌려줬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핸드폰 사용 내역이라든가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또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거에서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을 위해서라도 한 돌아가신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핸드폰을 최저요금으로 놔둬서 볼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조회를 하면은 어떤 은행에 어떤 예금이 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은행이라든가 또 보험사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사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실 때 사망진단서라든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걸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은행에 가시게 되면은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꼭 출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 10년에 있는 통장 거래 내역 중에 혹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걸 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서 그 과거 10년 안에 사전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만약에 자녀한 게 증여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꼭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그거를 세무사랑 상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꼭 받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사전 증여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증여한 게 있는데 그거를 빼뜨렸다 하면은 증여세도 더 내야 되고 또 상속세도 더 내야 됩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꼭 출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상속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순 승인이 있고요. 두 번째 한정 승인이 있고 세 번째가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승인은 아버님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재산도 있지만 부채도 있어요. 빚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산과 부채를 모두 다 그냥 다 승계한다. 그랬을 때는 단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재산은 5억인데 부채가 만약 10억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단순 승인하게 되면은 자녀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정 승인은 뭐냐면 방금 전과 같이 재산은 5억인데 부채가 10억이다. 그러면은 나는 재산 5억 내에서 한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빚은 안 갚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가 그것까지 대신 떠안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 포기인데요. 상속 포기는 아예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속에서 아예 빼주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상속 순위가 있거든요. 만약에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자녀죠. 자녀가 만약에 상속 포기를 다 했다. 그럼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럼 직계 존속이거든요.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분들도 다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순위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럼 3순위도 다 포기를 해야 되고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겨 혈족입니다. 그럼 사촌까지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번거롭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가 만약에 뭐 3명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명은 판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2명은 뭐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명 정도는 한정 승인을 하는 게 이 사촌까지 그 신고를 안 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빚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하셔가지고 대출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꼭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서 이런 빚을 승계받지 않도록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6개월 이내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6개월이라는 거 기간으로 따지는 건데요. 월수로 따지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 2023년 11월인데요. 개월수로 따져가지고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도 해야 됩니다. 만약 납부할 돈이 없다. 다 부동산이라 팔리지도 않고 부모님이 다 현금이 없어가지고 자식도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신고라도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에 상속세가 1억이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나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무조건 신고는 먼저 하시고요. 납부는 또 연부연납이나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뭐냐면요. 최대 10년간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1년에 내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상속세가 1억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나누기 10년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씩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단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내가 1억을 천천히 낼 테니까 대신 부모님 재산 중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다든가 아니면 뭐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조금 내야 되는데 지금 23년 기준으로는 2.9%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조금 같이 내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없을 때는 연부 연납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또 물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물납은 뭐냐면 부동산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제 특수한 조건에서 물납이라는 건 물건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토지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물납으로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취득세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도 가산세가 있으니까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까지 꼭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소득세 신고라는 건 만약에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은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로자였다 그럼 또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도 같이 6개월 안에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1년 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유류분이란 건 뭐냐면 내가 꼭 받아야 될 상속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예 미달해서 못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둘이 있다. 그래서 형이 있고 내가 있는데 아버님이 전 재산을 형님한테 다 줬어요. 100%.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지분이 원래는 동일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둘만 있다 그랬을 때는 5대5로 받습니다. 만약에 아버님 재산이 10억이라 그러면은 형 5억, 나 5억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형님이 다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억울하니까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분은 내가 받을 지분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5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50%인 2억 5천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 변호사와 상의하셔가지고 내가 다른 가족이나 형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못 받았다. 그랬을 때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1년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개월 이내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5개월이니까 1년 3개월이죠. 상속세를 신고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이내로 받게 되면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공제가 10억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다 그랬을 때. 배우자 공제 5억은 엄마가 아예 안 받아도 5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3억만 받아도 그냥 5억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해도 배우자만 있으면 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이 많아가지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을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할 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언제냐면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이잖아요. 6개월로부터 또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5개월입니다. 15개월 안에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뭐 땅이 있다. 근데 엄마 지분이 아까 10억이다. 그러면 그 지분만큼 그 등기를 해줘야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15개월 안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을 때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별로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개월 이내는 사망신고를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서 빚이 많은 경우에는 구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요.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소득이 있다. 그랬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또 6개월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요. 15개월 이내에는 배우자의 상속공제가 많다고 하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서 잘 체크하시고 이 세무사와 상담해서 상속이 일어나면은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세를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세무사와 상의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